On this vote, the yeas are 218, the nays are 214. The motion is adopted. Are we ready? We're ready. Are you ready? Good. 주간지로 말씀드렸지만 해당 소식들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들은 전부 횡설수설에 끝까지 시청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영양가 없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짧은 비디오 한 편으로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현재 상황을 핵심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하겠습니다. LG 엔솔 잠정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서 관세 문제, 7,500달러 구매 보조금 폐지까지 순차적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정말 아무도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많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LG 엔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정말 훌륭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좌측 도표로 정리한 바와 같이 지난 1분기도 괜찮았지만 이번 2분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꾸만 논외로 하려고 하는 AMPC 지원금 부분을 제외해도 흑자 전환으로 작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올해입니다. 현재 상원에서 2032년에서 2031년으로 다시 변경이 되긴 했지만 셀 제조사에 대한 천문학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AMPC 첨단제조 세액공제를 이처럼 계속 편리하게 소거한 상태로 동사의 실적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BRD는 이미 진작 파산했다고 봐도 전혀 과하지 않으며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 미국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텍스 크레딧 요건을 맞추는 것도 그 기업의 역량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심지어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무려 단축해서 2031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러한 상황은 이를테면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넌 이번에 엄마가 수학과외를 보내줘서 이번 수학시험 100점을 맞은 거니까 이번 거는 무효야. 넌 100점이지만 60점과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떤 산업에서도 이런 억지 논리를 써가며 기업이 만들어낸 실적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이번 상반기 LG 엔솔은 분명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는 높게 평가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속 까일 것입니다. 실적을 확인한 김에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ESS양 LFP 배터리 현황을 짧게 파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계획 중이던 애리조나 LFP 라인 계획을 수정하며 미시간에서 더 빠르게 램프업 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북미 시장은 아직까지 전기차용 배터리는 NCM 3원계가 주력 조성비이고 유럽과 달리 넓은 국토를 가진 미국에서는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LMR 배터리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 제한적으로 채택될 전기차용 LFP를 제외한다면 생산하는 LFP는 ESS향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실제로 리튬 인산철은 움직이는 이동수단보다는 고정형 에너지 장치에 더 유리한 조성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북미 ESS 시장이 실질적으로 배터리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이 역시 이 산업을 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전세계 ESS 시장 규모를 끌고 들어오는데 이건 정말 아무 쓸모가 없는 정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입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리그인 중국 시장 규모를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밥집을 서울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무슨 국밥이 유명한지는 전혀 고려할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첨부한 왼쪽 자료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원빅 뷰티풀 빌 액트의 충격을 반영한 얼마 전 공개된 최신 북미 ESS 시장 규모 예측치입니다. 전년 대비 34% 성장한 2025년에 비해 2026년에는 마이너스 20% 후퇴하지만 다시 줄어든 부분을 채우며 2027년부터는 54GW까지 성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을 100% K배터리가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기업들이 전부 축출된 자리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먹을 파이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LG 엔솔,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될 LFP 배터리 실적과 데이터 그리고 그 외 SK온과 SDI 자료 역시 꾸준하게 추적하겠습니다. 큰 틀에서의 정리는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다음은 뜨거운 25% 상호 관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의 7,500달러 세액 공제는 잠시 후에 세 번째 주제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트럼프가 8월 1일을 기한으로 25% 상호 관세를 예고하였는데 좌측에 첨부한 로이터 자료를 보시면 한국과 일본은 25%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상황이 더 나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25% 관세를 받는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업종은 반도체, 선박, 완성차, 부품 등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율은 작년에 중국의 수치와 25%로 같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바로 다다음 날 의약품에는 200%, 구리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또 국내에 소식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마치 미국이 한국을 특정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지만 구리나 의약품에 부과되는 좀 과도한 이 관세율은 우리나라에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의약품이나 구리는 한국이 미국에 주력으로 수출하는 품목도 아닙니다. 먼저 구리의 관세를 먹이는 이유는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가격이 상승 추세인 군수품, 전력망의 필수 자원인 구리의 국내 생산을 부활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의약품에 대한 200%라는 살벌한 관세에 대해 외신들은 1년에서 1년 반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전했으며 일라일리 등의 제약사들이 확장할 준비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특정해서 공격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봐주면서 우리나라의 수출품에만 페널티가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사실 이 관세 얘기가 작년 미국 대선 당시부터 있어왔고 밈으로까지 만들어지다 보니 요즘에는 심지어 관세가 뭔지 저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머릿속에 회로가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25% 관세를 낸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25% 세금을 마치 부가세처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어 트럼프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관세라는 것은 수입품의 가격이 더 비싸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25% 관세를 먹었다고 해서 만원짜리 팔아서 5천원 버는 회사가 마진이 25%가 빠져서 2,50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다 보면 일각에서는 마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림과 같이 완성 셀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분리막, 케이스, 전해액 등의 부품에 있어 미국 내 생산한 제품들이 한국이나 일본, 중국 제품보다 더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터리 부품들의 미국의 자체 생산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미국 배터리 산업이 뛰어났으면 AMPC 같은 것도 줄 필요 없이 그냥 미국이 배터리를 만들면 될 일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한중일 세 국가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현재 한국 배터리 3사는 모두 미국 내 공장 현지화를 완료하였으니 미국 캐파에 대해서는 미국 기업과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 관세라는 것은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모든 제조업 시설을 미국 내로 현지화하라는 압박은 될 수 있으나 한국에게 갑자기 100%씩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하지 않는 한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이번 관세로 인해 한국이 뭔가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중국과 일본보다도 한국만 콕 집어서 작년보다 특징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이는 위험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대부분의 셀 업체들이 현지화를 완료한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그렇게 터무니없는 관세를 부과할 확률은 낮기 때문에 관세에 따른 충격이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나아가 이번 관세로 전기차가 내연차에 비해 가격이 올라서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추가 관세가 붙게 된다면 모든 차량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지 특별히 전기차만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렇게 되면 전기차보다 훨씬 더 많은 부품이 필요한 내연기관차가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즉 상호 관세가 K 배터리에 미치는 피해는 국내 소식통들의 가정보다는 적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를 얼어붙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거시적 관점의 회의론 내지는 비관론은 역시 오늘 주제는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굉장히 말이 많은 $7,500 소비자 세액 공제 3개월 조기 일몰입니다. 사실 상원 초안 내용 자체는 개인적으로도 꽤나 마음에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뜬금없이 보조금 정책을 바꿔버리니 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주던 것을 안 주니 당연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악재는 분명히 맞지만 사실 당초보다 3개월 정도 일찍 종료된다는 것 자체가 긴 관점에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라고까지 보는 것 역시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짜릿한 수위로 이 $7,500 소비자 세액 공제 폐지를 논하던데 그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메일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논의는 현지에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리나라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클린테크니카나 아니면 미국 유튜버들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발췌해서 보여드리지만 이 내용들이 전부는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은 완성차 업체에서 $7,500 세액 공제를 감안해서 출고가 자체를 올려서 책정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테슬라나 지금과 같은 제조사들이 적정선 이상의 더 많은 마진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댓글들 자체의 말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으니 분위기만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첨부한 댓글에서는 $7,500 세액 공제는 사실상 혜택이 전혀 없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본 후에 정리하겠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댓글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 부풀리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그만큼 가격을 올린다고 말합니다. 또 완성차 업체들이 분명히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실제로도 $7,500 지원을 받는다는 가정을 하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가격을 낮춰서 저렴해 보이게 표시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오른쪽 댓글 역시 이 보조금 자체가 전기차를 생산할 동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미국인 소비자들은 마치 이득이 되는 것처럼 속았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것들이 다 무슨 말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IRA 법안은 2022년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는 최대 $7,500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2022년 모델 3는 $47,000, 모델 Y $66,000보다는 실구매가가 2023년부터 드라마틱하게 낮아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로 볼 때 보조금과는 무관하게 차량 가격이 책정되어 왔습니다. 노란 박스 말고 왼쪽이 테슬라에서 책정한 차량 가격인데 보조금을 적용한 실구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할 때 유지비 면에서 얼마나 저렴해지는지까지 당연히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했을 것입니다. GM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차 업체는 부품값 등이 저렴해졌다고 즉시 마진을 줄이면서 차량 가격을 인하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인하하면 역프라이싱 효과가 나타나며 이미 차량을 구매한 고객들이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며 중고차 가격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때로는 가격이 그 자체로 품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와 수익성 방어를 위해 원가가 줄어들더라도 차량 판매가를 낮추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 전기차의 가격에 단순히 원가 반영이 지연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락한 배터리셀 가격과 메탈 판가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구독자분들 중 어떤 분들께서 제기한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왜 셀 가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운되는데 전기차가 안 싸지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배터리셀은 전기차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델마다 다르지만 굉장히 큰 편입니다. 2023년 1월에 비해 2024년 7월까지 1년 반의 기간 동안 중국 기준이지만 3원 개 LFP 구분할 것 없이 반토막 이상 셀 가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메탈 판가에 기인한 것으로 중국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북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판매량 1위의 테슬라의 모델 3 Y는 전혀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앞선 미국인들이 말하는 이른바 완성차 업체들의 횡포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7,500 소비자 구매 보조금을 실질적으로는 가로채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게 사라진다고 해도 댓글들의 주장처럼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 그렇게 대단한 혜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잃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한국에서처럼 이 사라지는 $7,500만큼 온전히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약 1,000만원씩 비싸게 구매할 것이라고 편리하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일각에서는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급하게 사지 마라, 어차피 이후에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전기차 산업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 $7,500를 뺏으면 몰락하고 주면 살고 공화당, 민주당 이념에 따라 없앴다, 살렸다 할 수 있는 정도로 1차원적으로 편리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가 되었으며, 사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입장도 이 산업을 없애려고 한다기보다는 내연차를 사지 못하게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뿐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들이 전기차 산업을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공화당이 정말 그 정도의 의도가 있었다면 AMPC를 없앴어야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와 머스크가 싸움이 나긴 했지만 연방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대적이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 인식이 전기차에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전기차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유지비나 정비 비용 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수요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세 가지로 많았는데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대표 업체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실적은 분명히 고무적이며, 마음대로 AMPC를 빼고 논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배터리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노골적으로 특정 산업을 폄하하는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25%의 관세는 엄포성 레토릭일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어쨌든 일부 중국 제품에 부과되던 수준으로 얼핏 들으면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실제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냉정하게 여러 데이터들을 검토해본 결론입니다. 셋째로 $7,500 소비자 세액공제 폐지는 분명히 악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3개월 조기 일몰은 전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실제로 이 $7,500 소비자 세액공제가 제조사에게 돌아간다는 미국 현지인들의 지적은 주요 업체들의 차량 판매 가격을 볼 때 타당성이 있는 주장으로 해석됩니다. 어떻게 보면 완성차 업체들이 받던 보너스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반갑지는 않으나 다행히도 AMPC 세액공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세액공제의 종류는 한국에서의 논의처럼 전기차 산업이 크게 후퇴했다거나 몰락했다는 식으로 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게다가 이 소비자 세액공제는 할부 이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고, 유섬이 이끄는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ACC는 이번 원빅 뷰티풀 빌 액트와는 별개로 인센티브가 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주제들을 한 방에 모으다 보니 좀 길었는데, 마침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러한 제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산업 동향에 대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주제들과 기업 분석 자료들을 또 꾸준히 채널을 통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